아무튼 뭐 몰랐다고 하더라도 네, 다른 데서 답을 찾아서 답을 낼 수 있으면 되니까요. 네,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이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지만 우리 법제상 공소의 제기 없이 그죠? 공소 제기 없이 하는 건 안 됩니다. 예, 이거 맞죠? 예. 유죄 재판을 안 할 때에도 몰수는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반드시 유죄를 선고받아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공소 제기 없이 공소를 아예 제기를 안 하고 그냥 몰수면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예. 재판을 한 다음에 몰수를 그 결론을 내는 거지 공소를 제기 안 했으면 지금 재판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뭘 몰수만을 어떻게 선고를 해요?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네. 또 맞는 거다. 마약류 관리법의 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 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한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면 이거 3번이 틀린 것 같은데 이거 이득의 박탈 목적이 아니고 이 마약이잖아요. 예, 마약 자체를 소지하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이거를 저기 몰수 추징하는 거가 더 중요한 목적이죠. 이게 마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가액을 추징 명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네. 3번이 틀렸고 그래서 3번이 답이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아 이게 20일인가? 혹시 40일인가? 아니면 여기 앞에가 뭐 10일 이상인가? 뭐 이런 건가? 이렇게 이거 조문을 깜빡했더라도 예. 다른 중요한 거에서 답을 골라낼 수는 있었다. 참 센스 있게 문제를 잘 냈어요. 퀄리티 있게. 이런 거를 퀄리티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무조건 수험생이 답을 너 어디 한번 맞춰봐 이런 식으로 내는 문제가 좋은 문제가 아니죠. 예. 그냥 무작정 답을 못 맞추게 내는 문제가 좋은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부분을 물어봐야 되고 수험생이 그런 거를 그 공부를 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의미가 있는 것들을 그러면서 그걸 모르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점수를 덜 받고 그걸 열심히 공부해서 알아야 될 것들을 알고 있는 수험생들이 점수를 획득하고 합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가 설계가 되어 있는 시험들이 그게 퀄리티 있고 좋은 시험 문제라는 거죠. 그냥 대나 아무 때나 판례 아무거나 막 끌고 오고 막 너 이런 판례 본 적 있어? 이러고 한 70년대 80년대 막 중요하지도 않은 옛날 판례들 끌고 오고 뭐 막 학설로 잔뜩 깔아놓고 막 이러면은 그걸 맞춘다 한들 그게 뭔 의미가 있고 못 맞춘다고 한들 그게 또 의미가 없고 그냥 찍기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류의 시험은 좋지 않죠. 아무튼 3번이 이건 틀렸다. 예. 나머지가 다 맞나봐요. 4번 갑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해서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는 돈을 뿐이라면서 부인하다가 2회 조사 때 이렇게 자백을 했으면 이건 인정 못 해주죠. 자수감경을 할 수 없다. 네. 애초에 처음부터 그러면 저기를 했어야죠. 예, 부인하다가 이제 돌아가는 사정이 보아하니 아 이거 이러다가 이제 이거 저기 되겠네 이러고 이제 이렇게 자백을 한 거죠. 이제 분위기 보아가면서 야가 빠졌죠. 예, 이러면 얄짤 없다, 택도 없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죠. 네. 약간 형법 같은 거는 감정을 이입해서 이렇게 공부하면은 기억에 잘 남습니다. 14번 69조에 벌금과 과료가 있고요. 확정 판결일부터 30일 이내 납입해야 된다. 네. 벌금을 선고할 때는 노유정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과료를 납입하지 않는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 네.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는 이 뒤 기간이 완전히 다르죠. 여기 3년 이하고 30일 미만이고. 아무튼 객관식 준비하시는 분들은 조문도 이런 규정도 정확히 알아야 되고 특히 경찰 분들이니까 네.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좋죠. 네. 그래서 좀 객관식용 조문이었고요. 그 다음에 49조 몰수에 부과하세요. 몰수는 타형에 부과하여 과한다. 부과하여 과한다고 했지 유죄에 부과하여 과한다고 하지 않았죠. 네. 그 때문에 유죄든 무죄든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몰수의 요건이 되면 할 수 있는데 다만 타형에 부과해서 해라. 재판도 없이 뜬금없이 몰수만 할 수는 없다. 그 뜻입니다. 유죄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 요건이 있는 때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규정이 돼 있네요. 네. 유죄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 요건이 있으면 그건 별개로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답니다. 예. 다만 선고는 해야지 선고 자체를 할 수 없는 아까 공소 제기 자체가 안 돼 있으면 재판 자체가 지금 없다는 얘기인데 몰수를 어떻게 갑자기 뭐 선고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랬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향정신적 의약품 관리법. 예, 이게 그러니까 마약 얘기하는 거예요. 마약을 이제 그 정식 명칭으로는 향정신성 의약품 이렇게 이제 저기를 하죠. 정한죄를 범죄자에 대해서 징벌적 성질을 가지는 거고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해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추징을 명하여야 된답니다. 그리고 또 같은 논리의 판례가 여기 있죠. 마약류 관리법률 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이득을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징벌이다. 마약 자체를 소지해 마약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엄청 강력한 처벌을 받죠. 이런 거 존재 자체가 이 국민에게 큰
이런 마약 중독이 되면 국민들이 바로바로 직격탄을 맞고, 예, 나라 사회와 그 국가의 기반이 흔들리죠.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제재하는 거죠. 네, 그래서 마약 이런 그 다음에 이런 그 검찰에서도 마약 관련 그 다음에 대북 관련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센 검사님들이 담당을 하시죠. 네, 무서운 검사님들이. 그 징벌적 성질 처분이기 때문에 이득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득이 뭐 지금 그거 추진이 문제가 아니고, 예. 이렇게 한다는 거. 이 마약류, 이 마약이라는 거에 좀 초점을 가지고 내용을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모를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내용을. 향정신성 타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필요적으로 몰수가 불가능하면 추징해라. 뭐 당연한 거죠. 네. 향정신성 의약품, 뭐 메스암페타민 다 이 마약 종류 이름일 겁니다. 이거. 네. 마약에 대해서 뭐 제가 자세히 아는 건 아니라서요. 뭐 히로뽕밖에 모릅니다. 유죄로 인정하고 그로 인한 수익금 전액의 추징을 명하고 심판에 수긍했다. 뭐 이런 판례들이 있고요. 네. 마약 관련. 그 다음에 마지막 이거는 2011년도 판례고, 자수라는 거는 이렇게 하는 거다.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 뭐 외부로 표시되어야 알 수 있다. 네, 그쵸. 그리고 피고인이 자수했다고 해가지고 뭐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네, 법원은 의미로 할 수 있고요. 네, 법원이 상황 봐가지고 그냥 안 해줄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안 해줬다고 해가지고 그게 위협한 것도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자수했다고 무조건 뭐 어떻게 혜택을 입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일반인들은 잘 모르죠. 그냥 자수하면은 뭔가 뭐 이렇게 용서해 준다 뭐 이런 느낌으로 알고 있죠, 일반인들은.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네. 실제로 자수했어도, 네, 그냥 전혀 그냥 고려해 그 형 감경에 뭐 이렇게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품을 수수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사안인데, 2회 조사 때 비로소, 예, 2회 조사 때 비로소 자백을 했는데 이거를 자수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설령 자수하고 했더라도 이에 대해서 이게 법원이 강제적으로 뭘 감경을 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안 했다고 해서, 그리고 무슨 위법이 있는 것도 아니야. 법원 아무 잘못 없어 이거죠. 네. 그러니까 한 발 양보해서 이게 자수라고 쳐줬다고 해도 어차피 임의 감경이다. 네, 라는 얘기죠. 네. 애초에 그리고 2회 조사 때 네가 그때 가서 자백한 거는 너 그거 자수로 못 봐줘. 너 이제 네가 분위기 보하니까 이거 안 되겠네 싶으니까 너 지금 그 자백한 거잖아.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네. 15번. 명예훼손. 옳은 거를 모두 골라라. 또 박스형 문제네요. 전파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는 것은 문헌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 해석으로 재형 법정 유추해석에 해당한다. 전파 가능성하고 공연성 같이 명예훼손죄에서 그 판단하는 두 가지 요소죠.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소수한테 그 전파하더라도 그게 그 다수에게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은 비록 소수한테만 그걸 까발리고 다녔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뭐 그런 판례가 있었죠. 이게 유추해석에 법정에서 금지한 유추해석에 해당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문헌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 불리한 확장 해석으로 한 확장 해석이다. 아니죠. 이 공연성하고 전파 가능성 같이 가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지? 저는 이거 틀렸다고 보겠습니다. 네. 이게 지문을 이제 틀린 지문으로 내려면 이렇게 단어를 아까 자기를 부자기로 바꾸거나 부자기를 자기로 바꾸거나 아니면 있다를 없다로 바꾸거나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확 들어오는데, 이제 내용 자체를 이렇게 그 전체적으로 맥락을 수정을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틀린 지문을 구성을 할 때. 그럼 이런 것들이 뭔가 이렇게 좀 그 내용을 몰라서라기보다 이렇게 국어적으로 해석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이렇게 해석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 경우가 있죠. 왜냐면 평소에 그 틀린 지문이니까 이런 것들을 기본서나 이런 데서 본 적이 없는 지문일 거 아니에요. 교수가 일부러 틀린 지문으로 창작을 해서 이렇게 틀린 지문으로 바꿔서 낸 지문이니까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이런 국어적으로 약간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 해석으로 죄형 법정 유죄는 유추해석에 해당한다.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전파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면은 이 금지하는 유추해석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데 전파 가능성과 공연성은 같이 판단하는 그런 같은 개념인데